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내년부터 LA 통합교육군의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 금지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교육군은 향후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마련해 승인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 통합교육부의 새로운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의회에선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어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주 전체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서류 미비자 청소년 구제 프로그램 다카 유자격자들에게 미국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고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 비자를 승인받고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이민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도 승인 여부를 마지막 순간 알 수 있고 미국을 떠난 후에 불어대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카 워크퍼밋을 받았지만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변경하지 못해 영주권 취득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미국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았음을 미리 확인하고 미국을 떠나 예약된 날짜의 출신국가 또는 제3국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고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한인 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기가 없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해야 한다는 후보 교체론이 등장했다고 폭스뉴스,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왜 해리스를 클린턴으로 교체하지 않느냐고 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6세라는 나이를 고려할 때 그는 부통령 후보로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일이 남아있다고 느끼면 은퇴하기는 어렵다며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몇 명 안 되는 중도 성향의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표를 고려할 때 러닝메이트 교체는 위험 부담이 따른다면서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부문 투자가 중국에 비해 뒤처져 기술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제,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은 경기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립과학재단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2021년 연구개발 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06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6,680억 달러를 투입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만 해도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중국의 2배에 달했지만 10여 년 만에 그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4년 만에 북한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협력 의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의의 있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강력한 러시아 연방이 맡고 있는 중요한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로 오늘날 양국 관계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범위료계 대책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의대 교수단체들은 어젯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이은 향후 대응 방안과 범위료계 대책위,
이른바 범대위 출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단체가 범대위 불참 의사를 밝힌 뒤 범대위 출범의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면택 의협회장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며 신중하라며 여러모로 유감이라는 말로 임 회장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범대위 참여를 거부한 배경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강경할수록 의료계의 단일 대우는 물론 정부와의 협상 여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 전인 다음 주까지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이 대표가 출마하면 당대표 연임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에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정 계파에 줄 서거나 편승하는 정치를 했다면 이 자리에 결코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전당대회엔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표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더운 날씨에 바람 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